봄이구나, 소리구나, 색이군, 보리군, 물이구나. 고객님이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 제일 큰 고민은 바로 이곳 주방이었어요. 2015년에 건설된 그런 아파트인데요. 요게 준신축 32평형의 표본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주방이 생각보다 협소하거든요. 아일랜드 식탁과 대형 가전들, 가구들을 넣기에는 협소한 주방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그 컴플렉스를 말끔히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컴포테리어가 이 고객님 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끝에는 저희가 공사의 금액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범 대형 칸타빌 32평 현장 다 함께 보시죠. 가자! 기존에 있던 현관은 굉장히 들어오자마자 답답한 그런 느낌의 현관이었었는데 저희 이쪽 팬트리를 철거를 하고 이쪽을 신발장으로 구성하고 벤치장도 설치를 해드리면서 들어오셨을 때 이 집이 조금 더 개방감 있고 아늑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심심한 현관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켠에는 플랜테리어를 시공을 해드리면서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조금 더 화사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드렸더니 현관이 굉장히 넓어졌고 현관의 콤플렉스를 딱 잡아드릴 수 있었죠. 공용욕실입니다. 공용욕실 같은 경우는 1200에 600각 타일, 이렇게 트레버틴 계열의 타일을 시공을 해서 조금 더 길쭉하고 좀 넓어 보이고 하는 효과를 좀 내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요즘에 많이들 시공하시는 변기인데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립리스 변기입니다. 립리스 변기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보통 변기들은 물 줄기가 이렇게 다양한 방향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변기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요 립리스 변기 같은 경우는 요 한 방향으로 물이 돌면서 세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때 관리나 이 변기 관리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변기 선택하실 때 립리스 변기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런 욕실에서 청소도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여 있으면 좀 지저분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왼쪽에 이 장을 이렇게 마련을 해드려서 이쪽은 청소도구함을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욕실에 이런 장을 구성할 때는 이렇게 하부는 타일을 그냥 끝까지 다 넣어 놓고 장을 짜시면은 이제 물이 들어갈 염려도 없고 그 다음에 청소도구함도 이렇게 걸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나오면 복도가 있는데 기존에는 천장에 있는 이 부분이 그냥 계단식으로만 딱 이루어져 있는 단순한 구조였어요. 그런데 여기 천장을 30cm 정도 절개를 하고 목공 작업을 통해서 이 안에도 조명을 넣으실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도에 있던 다운라이트를 대신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이쁜 간접 조명으로 마련을 해드렸죠. 이 간접 조명이 거실을 따라 쭉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이 벽면을 저희가 라운드 처리를 이렇게 하면서 보다 더 공용부를 매끄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거실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사시던 분은 이쪽에 TV를 놓으셨고 이쪽에 소파를 놓으셨는데 고객님 댁 같은 경우는 이제 TV는 거실에 두지 않겠다. TV 없는 거실을 원하셨어요. 거실에서 아이들이랑 소통도 하고 같이 책도 읽고 그런 거실을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TV 있던 자리에 책장을 이렇게 마련해 드리고 하단에는 이렇게 여닫이장 설치를 해드리면서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장난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난감들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수납함도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건 최대한 공용부에 다운라이트를 없애보자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접 조명으로 계획을 해서 조도를 잡았고요. 그리고 커튼박스 조명이랑 유니슬렛 설치하실 수 있게 전동 커튼 작업도 이렇게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네, 주방입니다. 기존에는 알파룸이 이렇게 벽체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고객님이 가져오시는 가전과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주방의 모습을 담기에는 기존 주방은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알파룸을 내력벽 있는 부분까지 최대로 다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라인을 쭉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력벽을 분기점으로 왼편에는 저희가 팬트리를 구성을 해드렸고 이 벽체 뒤편에는 시스템 행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는 그 깊이만큼 저희가 홈바장을 이렇게 제작을 해드려서 커피나 뭐 약이나 뭐 캡슐이나 이런 거 좀 관리가 편하시게끔 이렇게 다 서랍형으로 전체 도와드렸고 이 오른편에는 냉장고 이렇게 원도 3대 놓으시고 이 뒤편에 또 숨은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숨은 공간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 고객님 댁은 공사 금액이 조금 들어간 만큼 주방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드렸는데요. 진짜 제일 특징이 이 아일랜드가 아닌가 싶어요. 이 아일랜드를 저희가 3200에 1100으로 맞춰드리면서 1100을 맞춰드린 이유는
이쪽에서도 서랍을 쓰고 이쪽에도 서랍을 쓰실 수 있게 최소 수치로 1100을 이렇게 마련을 해드렸고, 요 3200은 저희 세라믹 원장 사이즈에 딱 부합하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1cm도 버리지 않고 깔끔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해드리면서 다운라이트를 최소화하자, 요게 저희 모토였기 때문에 멀티메입 등 이렇게 시공해드리고, 요 아일랜드 찬넬이나 걸레바지 쪽에는 간접 조명 시공해드려서 우리 집에 아일랜드가 있어요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렇게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시공을 하셨는데, 후드 일체형 인덕션 경우는 세라믹 시공할 때 플랫 시공을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플랫 시공이 뭐냐면 세라믹과 인덕션 단차를 1대1로 이렇게 맞추는 형식인데, 뭐 그릇 이동하기도 쉬우시고 그 다음에 청소하시기도 굉장히 용이하시니까 세라믹 상판 하실 때는 플랫 시공을 꼭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우측에는 아무래도 이 집이 기존에는 주방이 조금 협소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컴플렉스를 말끔히 지워버리고자 이렇게 브론즈 경을 시공을 해드리고, 저쪽 좌측에 홈바장에도 브론즈 경을 시공을 해드려서 좌우 조금 더 개방감 있게 3200을 곱하기 2하면 얼마요? 6400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아주 신기한 컴포테리어. 이제 숨겨진 보조 주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함을 못 느끼셨나요? 보통 가구 도어는 이렇게 당기는 도어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당기는 도어를 시공을 하면 이제 고객님 통행하실 때나 이런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인클로저 도어를 이렇게 채택을 해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인클로저 도어의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위에나 밑에 스토퍼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문이 처지거나 문이 잘 안 닫히거나 일자로 딱 맞지 않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고객님 댁은 여기 위에 아래에다가 자석을 타공해서 자석으로 양쪽 문들이 이렇게 지탱할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문을 닫아 놓으시면 이 상태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라인이 딱딱 맞게 유지가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자석이 딱 잡아줘요. 완전 신기해. 너무 좋아. 근데 고객님 댁은 내력벽 그 라인에서 냉장고를 놔도 요만큼의 충분한 보조 주방의 공간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기존 세탁실에 있는 데는 세탁기를 놓으면 너무 좁은 협소한 세탁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탁기를 보조 주방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겨울에 사실 세탁기 돌릴 때 너무 춥거든요. 발바닥도 너무 시리고. 근데 실내에 약간 런드리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겨울철에도 손쉽게 빨래나 건조를 하실 수 있게끔, 건조기를 쓰다 보면 아무래도 열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딱 이 주방창 이렇게 환기까지 시켜주시면 겨울철에도 아주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옷봉도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면서 건조하면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걸어서 말리실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일랜드에 사실 이런 큰 얼음형 정수기를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 주방에 음식 냄새 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큰 전자제품들은 여기다가 넣어드려서 아일랜드는 정말 깨끗하고 키친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지만, 여기 보조 주방은 조금 더 실용적이고 고객님이 편하게 막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보조 주방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도 다운라이트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커튼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T5 조명 넣어드리면서 간접 조명을 이렇게 채택을 해드렸는데, 저는 안방에 굳이 밝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의 간접 조명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내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실링팬을 설치를 해드렸는데, 실링팬이 사실 엄청 더울 때는 에어컨을 켜지만 에어컨을 켜기 조금 애매한 날도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거만 또 켜셔도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에어컨을 켜놨을 때 또 얘를 켜놓으면 진짜 추워요. 여기 시베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켜기에 조금 애매한 날에는 이렇게 실링팬만 가동을 해서 조금 더 관리비가 좀 절약이 되게 그렇게 계획을 해 드려 봤고요. 보통 거실부에는 저희가 루시에어 코타라 제품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각 방들은 저희가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부 실링팬이고요.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설치, 보강 비용 포함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실링팬의 장점은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팬 크기가 3가지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 크기에 따라서 팬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안방욕실입니다. 안방욕실 같은 경우도 공용욕실이랑 마찬가지로 트래버틴 계열로 1200에 600각 타일에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면서 욕조를 넣어드렸는데, 샤워도
가끔 하신다고 하셔서 조적 파티션 최대한 얇지만 짱짱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여러분 웬만하면 이 변기를 쓰세요. 이 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에서 나온 스탠리 비데일 제형 변기입니다. 물탱크가 없는 탱크리스 변기입니다. 탱크가 없는 게 왜 좋냐? 컴팩트하죠. 보통 욕실이 좁은 데는 탱크가 있는 변기를 쓰다 보면 문이 막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컴팩트한 사이즈다 보니까 뒤로 딱 물러서 시공을 하다 보니 공간이 아주 널널하다. 제가 들어가도 이렇게 안 걸리잖아요. 비데일 체형 변기 중에서도 저렴한 편에 속하거든요. 짱이에요. 네, 잘 보셨네요. 해당 현장의 공사 금액은 부가세 포함 8,500만 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2평형 준신축 공사를 진행하시려고 예정이신 분들은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면 이 정도 퀄리티를 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고객님들 정말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또 고객님 너무 좋으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부분 공사를 한번 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저희를 또 찾아주셨는데, 또 저희가 고객님 잘 해드렸는지는 고객님 아시겠죠? 제가 마음을 많이 담았습니다. 여튼 저도 고객님 때 많은 변화를 일으켜서 굉장히 재밌고 즐거웠던 그런 현장입니다.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역대급이에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구독, 좋아요 빠졌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